자, 일단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자료에서요, 참아서를 좀 먼저 꺼내주세요. 참아서. 이게 문제하고 본문하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은 소유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잘 보시고요. 그래서 본문 볼게요. 본문 볼게요. 본문하고 문제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 그냥 본문에다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필기해. 네. 자,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라고 돼 있잖아.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말을 빌려 타게 된 계기예요. 말을 빌려 타게 된 계기다. 말을 빌려 타게 된 계기. 혹 빌려서 타는데 여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여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라고 하는 거 요거요, 흔히 뭐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둔마라고 얘기합니다. 둔에 빠진 말이라는 얘기예요. 둔에 빠진 말. 둔말은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자, 여위고 둔하여 여기서부터 가로 열게요. 가로 열게요. 자, 그래서 여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 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곧 내려 걸어감으로 후회한 일이 적었다. 자,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곧 내려 걸어감으로 후회한 일이 적었다.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왜 내려서 걸어갈까요? 말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말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내려서 걷는 거야. 되나요? 자, 그에 반해서요, 발이 높고라고 하는 부분 앞에서요, 슬래시로 끊어주시고요. 여기 기점으로 해서 대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대조적 경험을 제시하거든요. 자, 발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준마로서, 준마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잘 달리는 말이에요. 되나요? 잘 달리는 말.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의기양양하게 마음대로 채찍질하여 고삐를 놓으면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다는 얘기야. 호쾌한 기분 들고. 됐나요? 그러나 어떤 때는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말하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을 빌려 타는 거예요. 말을 빌림, 말을 빌려탐. 자, 요것의 대조적 경험을 제시한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사람의 마음이 아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감탄사 나왔기 때문에 여기 영탄법 사용된 거고요.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라고 돼 있죠.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라고 하는 부분 여기 줄쭉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개인적 경험이요, 보편적 깨달음으로 변한 거야. 확장이 됩니다. 되나요? 그래서 남의 물건을 빌려서, 여기서부터도 가로로 묶자.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 소용에 대비하는 것도 이와 같거든.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냐. 여기까지 해서 바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추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죠. 유추가 뭐예요? 비슷한 것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추측해내는 것을 우리가 유추라고 합니다. 유비출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유추라고 해요. 되나요? 되니? 자, 그리고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일 경우에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변화가 더욱 심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남한테 잠깐 빌린 것도 이렇게 변덕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본다면 더 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니? 예. 네, 계속 보시면요. 자,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여기 줄글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 줄거고요. 됐나요? 그래서 이게요 소유의 본질이야.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사물은요 빌린 것이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영원히 소유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다 일시적으로 빌린 거예요.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펜 그것도 영원히 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잃어버리면 그 주워 쓰는 놈이 임자가 되겠죠. 됐나요?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비싼 시계가 있어. 그래 롤렉스 남자들이 이렇게 성공의 상징 같은 시계 중에 하나죠. 맞잖아. 롤렉스 하나에 얼마 정도예요? 그 연예인들 차고 다니는 거 메탈로 되어 있는 거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몇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요 제일 싼 게 메탈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싼 게 한 1,800만 원 정도예요. 모델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좀 잘 나가는 놈들 연예인들은 한 3,000만 원짜리 3,500만 원짜리 이런 거 차고 다녀요. 됐나요? 근데 롤렉스에서 제일 비싸게 나온 내가 시계를 한 번 본 적이 있거든. 여태까지 내가 본 것 중에서 제일 비쌌어. 얼마일까요? 이거는 메탈이 아니고 금으로 돼 있어요. 시계줄도 통금이고요. 부품도 금이에요. 숫자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잖아. 이게 다이아몬드로 박혀 있어요. 얼마일까요? 4억. 4억? 8억. 8억? 니네 잘 사는구나. 너무 비싼가? 네. 1억. 2억 그때 내가 봤을 때 2억 8천 나왔어요. 나 이거 보고는 숫자를 세는데 못 세겠더라고. 공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시간이 몇 개야? 그래가지고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어? 2억 8천? 그래가지고 시계 하나에 2억 8천이야. 겁나 비싸잖아. 어? 20억 잘못 센 거 아니에요? 어? 20억 잘못 센 거 아니에요, 쌤? 아니 그건 아니야. 그 정도 야 시계잖아. 시계는 무슨 25면 그냥 어. 아파트. 그냥 야씨 여기다 아파트 진짜 달고 다니는 거지. 야 2억 8천이어도 여기다가 람보르기니 달고 다니는 거야. 브릉브릉브릉 하면서 이러고 다니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시계를 갖고 있었어. 너무 좋아. 막 자랑스럽고 아씨 이거 보이냐? 엉아의 그 부의 상징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막 친구들 다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내가 갑자기 병 걸려서 죽었어. 그럼 내 거야? 아니요. 아니죠. 그럼 니네한테 자식이 있으면 그게 자식게 될 거 아니야. 유산 상속이 되니까. 니게 아니고 니 아들 거야. 니 딸내미 거거나 아니면 니 딸내미가 결혼했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있어. 그럼 남편 준 거야. 그러면 니 사위 거잖아. 더 이상 니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잖아. 그 얘기예요. 소유의 본질은 모든 것은 다 빌린 거란 얘기야. 됐어? 됐니? 자 계속 보시면요.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비로부터 지엄이는 지아비로부터. 지엄이가 뭐예요? 지엄이가 뭐야? 설마 몰라? 지엄이 엄마. 너의 엄마. 니네 엄마 지금마 아니야. 이거 쓰면 안 되는 말이잖아. 지금마 무슨 뜻이냐면 지엄이는 아내라는 뜻이야. 아내. 지아비는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비복이 뭐예요?
노비죠, 노비. 그래서 노비나 노예들은 상전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문장 소유의 본질에 대한 것을 상수라고 있습니다. 상수. 상세하게 서술했다고 되는. 그리고 여기서는 무슨 법 사용됐다? 사례들을 나열했잖아. 열거법 사용됐죠. 이해됐니? 네. 자, 계속 보시면요. 그 빌린 바가 또한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한 일이 아니겠는가, 어찌 미혹한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줄거고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서리법 사용된 거고요. 정말 멍청한 짓이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빌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빌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라고 이 사람은 진술하고 있는 거야. 되니? 그래서요, 그 빌린 바가 또한 깊고 많아서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줄겁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소유관념을 갖게 된 이유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되나요?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 있어. 진짜 친한 친구는 야, 나 이것 좀 빌려줘, 이것 좀 빌려줘. 그래서 맨날 빌려다 쓰다 보면 그 새끼께 어느새 내 거 같은 느낌을 받아. 되나요? 그래서 걔한테는 고마움을 못 느끼고 그냥 가져가요. 내가 나 이거 잠깐만 빌릴게라는 말도 안 하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친구 있지 않나요? 있는데요. 친구들 중에서 너한테 그렇게 빌려가는 애는 없어? 말하고 밀려. 친구 없는 거야. 와, 그래요. 아, 전제가 그게 잘못됐어? 친구가 없는 거야? 너는 그럼 뭔 사이야? 네? 친구 아니야? 학교 친구. 그 친구잖아. 네, 친구예요. 네. 자, 어찌됐건 간에 자, 그래서 반성할 줄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그러다가도 여기서부터 가로 열게요. 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나라라는 얘기예요. 모든 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의 임금도 왕도 외톨이가 되고 백승을 가졌던, 백승이라고 하는 게 백대 수레라는 얘기인데, 백승 요거 줄겁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높은 지위 나 재산, 권력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백대 수레를 가지고 있대잖아. 한마디로 돈 많이 생기면 남자들 뭐 하고 싶은 거랑 똑같은 거야. 슈퍼카 모으고 싶은 거랑 똑같은 거야. 아이언맨 1 봤어? 아이언맨 1 봤어? 네. 아이언맨 1에서요 남자들이 하면서 막 비명 지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어딘지 알아요? 아예 안 봤는데요.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 슈트 만들면서 이렇게 공중에 뜨는 거 이렇게 연습하거든. 그러다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자기 자동차 이렇게 쫙 서 있는데 그게 다 슈퍼카야. 한 대에 막 5억, 4억 막 이러는 애인데 그 위로 날아가면서 이렇게 윙 하면서 이렇게 이 손으로 막 쏘잖아. 쏘면서 날아가잖아. 진짜 날아가요? 그 영화에서 아이언맨 날아다니는 건 봤잖아. 네. 그럼 본 적 있지? 어벤져스? 그냥 이러고 날아다니잖아. 이러고 손바닥에 그거 가지고 펄스 가지고 날아다니잖아. 네. 이 펄스를 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균형을 잘못 잡아가지고 그 자동차 위로 날아가거든. 그러면서 이 에너지 펄스에 의해서 자동차가 펑펑 터져요. 그 장면에서 남자들이 비명을 지르요. 막 벤틀리, 람보르기니 그러면서 진짜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다들 그래요. 돈 많아지면 슈퍼카 같은 거를 컬렉션을 해가지고 모아놓고 싶어해. 힙합하는 애들도 막 그렇잖아. 맞잖아. 그렇지? 똑같아요. 백승이라고 하는 게 100대의 차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되니? 네. 자, 백승을 가졌던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되니, 그러니까 권세를 다 잃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있겠는가 여기 주고 그 서리법이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있겠는가 뒤에서 가로 닫아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 가로로 묶은 부분에서요. 그릇된, 잘못된 소유관념을 뭐 한 거야? 비판한 거야. 결국은 니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빌린 건데 그것도 모르고 오만 방자하게 굴면 한순간에 빌린 걸 다 잃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니네 어쩔 건데 이 얘기한 거예요. 되나요? 자, 맹자가 일컫기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맹자 성현이죠? 그지? 한마디로 이거 권위자예요. 권위자의 말을 빌립니다. 그래서요, 맹자가 일컫기를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하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고. 그러니까 착각한다는 얘기야. 오랫동안 빌려서 쓰고 있다 보면 이게 진짜 내 건가? 이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되니? 됐어? 한마디로 그런 거야. 우리나라는 땅을 사는 개념이잖아. 필리핀은 난 몰랐거든. 필리핀, 싱가포르 그쪽은요, 땅을 사는 게 아니래요. 땅을 사는 게 아니고 땅은 다 국가 소유래. 국가 소유인데 내가 일정 금액을 내면 그 땅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봤는데 그게 임대 기간이 길어요. 몇 년? 99년이. 99년 임대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만약에 입주하고 싶어. 그러면 99년 렌탈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돈 딱 내고 10억 내고 산 거 같지만 99년만 내가 렌탈하는 거야. 되니? 그런데 원체 오래 쓰다 보니까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해됐어? 됐니? 근데 다 빌린 거야. 사실은. 됐나요? 됐어? 예. 그 승계도 안 돼요. 내가 물어봤거든. 필리핀에서 그 사업하시는 분이 하나 있거든요. 주위에.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대박 났어. 요새 뭘로 대박 났냐면 우리나라는 마라탕이 지금 열풍이잖아. 네. 그쪽에서는 한국식 음식이 돌풍이래요. 불고기, 한국식 샤브샤브.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그걸 낸 거야. 대박, 개대박 쳤어요. 특히나 걔들이 놀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샤브샤브 먹고 나면 그 국물에다 뭐예요? 칼국수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칼국수에서 먹고 아니면 거기다가 칼국수 먹고 나서 또 이제 배가 조금 덜 찼다 싶으면 그렇지 죽 끓여 먹잖아. 네. 그런 문화가 걔네는 없대. 근데 그런 식으로 요리가 세트로 해가지고 딱 나오니까 되게 신박하다, 맛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되게 좋아한대. 벌써 3호점까지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남경아 그러면서 저번에 전화 오셨어. 왜? 그랬더니 형님 잘 지내세요? 그랬더니 한국 생활 잡고 너무 오래니까 형님 아시잖아요 저 영어 못하는 거. 맞다 미안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넘어오면 자기가 4, 5점 낼 건데 이번에 4, 5점 계획하고 있대. 4, 5점 나 지배인 시켜준다고. 근데 지배인인데 소통이 안 돼. 여기 지배인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얼얼얼 얘기하는데 뭐라는 거야 십세가 그러면서 이렇게 한국말로 해 이러면서 얘기해야 되잖아. 못 가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리핀 오시면 연락하시면 제가 또 마중 나갈 수도 있어요. 사와디캅 그러면서 이렇게 태워주고 가가지고 샤브샤브 막 먹여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공짜로요? 알았어. 한 번은 내가 공짜로 사줄게. 알았지? 한 끼는 내가 쏜다. 알았어. 큰맘 먹고 조끼. 됐지? 네. 자, 그래서요. 공자가 일컫기를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하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성현의 말을 빌렸다. 성현의 말을 인용했다, 채용했다, 뭐 활용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뭐야? 그러면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거야. 자, 내가 여기에 느낀 바가 있어서 참아서를 지어 그 뜻을 넓히노라. 그 뜻을 전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느낀 바가 있어서 참아서를 지어 그 뜻을 넓히노라.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글을 쓴 목적이에요.
쓴 목적. 왜 썼다고? 뜻을 넓히기 위해. 아니 응? 뭐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물질소. 무소유에 대해서 자각하라고. 니게 어딨어. 니거 없어. 아, 인간이 겸손해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됐니? 네. 주제는 뭘까요? 주제는 소유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 작품에서는 특징적인 표현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말을 비롯한 경험 제시했죠. 그런 다음에 자신의 깨달음. 이게 의견이죠, 의견. 요걸 제시하는 2단 구성이다. 두 번째로는 내가 깨달은 바를 적용시키죠. 그래서 유추의 방법을 사용한다. 유추. 쟤는 세 번째로는요, 서리적 방법 많이 사용했고요. 서리. 그리고 예시의 방법도 사용했다. 예시. 되나요? 그리고 뭐 공자의 말을 인용했다. 뭐 권위자의 말 인용.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죠. 됐나요? 예. 네. 참화설은 요거 됐고요. 요 참화설 문제 풀어오세요. 15문제밖에 안 돼. 예. 자, 그리고 이제 무소유 볼게요. 무소유. 이게 다 그럼 결혼에 관련된 거예요. 결혼의 주제가 뭐야?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무소유의 관점에 가깝죠. 네. 되나요? 내 거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제가 비슷하니까 말하고자 하는 거랑 비슷하니까 같이 보란 얘기야. 되니? 네. 왜 이렇게 졸려해? 어제 몇 시에 잤어? 4시야. 4시? 왜 4시에 잤어? 공부하다. 공부는 무슨 인스타 했겠지. 진짜 공부했어요, 쌤. 제가 알아야지 공부했어. 오. 무슨 공부? 국어? 국어랑 수학. 수학이 더 많았겠지. 국어에 4시간 했어. 수학은? 수학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날 만큼 많이 했대잖아. 됐어? 에휴, 수학 잘 해놔라. 나중에 2학년 때 고생하기 싫으면. 문과 할 거야, 이과 할 거야? 무조건 20과. 이과. 너는? 뭔가 문과. 이과 갈 거면 수학 진짜 잘해야 돼. 알았어? 너 무슨 과 가고 싶어? 공학 쪽. 공학 쪽. 그럼 미적분학 무조건 해야 돼. 네. 최소한 대학교 인서울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오. 무조건 미적분학 하셔야 돼요. 골 때립니다. 그 머리 아파요. 나는 해봐서 알아. 내가 이과 출신이라서 알거든. 이과 출신인데 국어 선생님. 아, 재수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과 가라고 강요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갔거든요. 나 문과 가고 싶었어. 네. 진짜 수학을 너무 못해서. 네. 근데 아버지가 가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가서 개고생했죠. 2년 동안 진짜 피를 토했어요. 근데 니네는 좋은 게 그나마 선택 과목이잖아. 문과 중에서도 수학 자신 있고 잘하는 미친놈 있으면요, 미적분학 할 수도 있어요. 됐나요? 근데 거의 안 하죠. 왜? 미적분학에는 누가 다 들어와 있어? 의치한수 다 들어와 있죠. 네. 걔네들이 상위권 다 먹고 있어서 웬간에서는 1, 2등급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거의 3등급에서 고정돼서 버티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느 순간 진짜 대오각성 하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면 이제 갑자기 얘가 각성하면서 마치 드래곤볼에 나오는 손오공이 초사연이 돼가지고 갑자기 날아다니는 것처럼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애들은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근데 문과에서는 그래서 미적분학 안 하죠. 이과생들은 마음대로 고를 수 있죠. 미적분학을 하다가 가망이 없다 싶으면 확통을 할 수도 있고 기백을 할 수도 있고 선택이 가능한데 우리 때는 이과면 무조건 이과 수학으로 수능을 봐야 되고요. 문과면 무조건 문과 수학으로 수능을 봐야 돼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개망했죠. 네. 네. 그래가지고 개고생해가지고 대학을 붙긴 붙었어. 붙었는데 건대 붙었거든. 건대 공대 오. 붙었는데 가가지고 선배한테 물어봤어. 저기 건축 토목 쪽에서는 내가 그쪽으로 들어갔거든. 건축 토목 쪽에서는 잘 먹고 잘 살려면 밥 벌어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신입생 환영했대. 물어봤더니 선배가 딴 거 없어. 역학만 잘하면 돼. 역학? 역학이 뭘까요? 물리. 물리예요. 물리학은 수학하고 연결이 되죠. 네. 골 때립니다. 근데 토목공학에서 잘 나가려면 판력학을 마스터해야 돼요. 아, 건축이 판력학. 네. 토목이 더 복잡해요. 토목은 12역학이에요. 이걸 마스터해야지만 자격증을 딸 수가 있고 자격증을 따야지만 밥 벌어먹고 산대. 오. 그래서 이거 못 따는 사람도 있어요. 대체로 따는 편인데 왜냐면 이과니까 수학을 잘한다는 전제하에 대체로 따긴 하는데 못 따고 그냥 졸업하는 선배들도 있어. 그 양반들 뭐예요? 그냥 여기저기 그냥 전전하면서 살더라고. 그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가볍게.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겁나가지고 저는 그때 자퇴했어요. 아버지 저 못 다니겠어요. 그러나. 수학 못해요. 저 절대 못해요. 그러고 고민하다가 이제 국어교육과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헛소리 하지 마. 엄마한테 엄마 나 이과 출신 선생이 공대 나온 새끼가 국어 가르쳐 이러지 마세요. 국어교육과 정상으로 졸업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무소유 볼게요. 무소유 보자. 무소유가 좀 더 긴데 귀찮아. 자 보시면요. 나는 가난한 탑발승이요. 내가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 있었던 밥그릇과 염소젓 한 깡통, 허름한 담요 6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요 라고 되어있죠. 자 그래서 여기 세 줄 묶어주시고요. 얘는 두 줄이니 세 줄이니 하여튼 방금 내가 읽은 부분 있죠. 거기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요 요 부분에서 이제 뭐야 마하트마 간디 어록을 인용했습니다. 간디 어록 인용 흥미유발하죠. 흥미유발하고요. 자 마하트마 간디가 1931년 9월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원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도중 마르세유 세관원에게 소지품을 펼쳐 보이면서 한 말이었다. K. 크라팔라니가 역근 간디 어록을 읽다 이 구절을 보고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의 내 분수로는 그렇다. 사실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사실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었다.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의 적에서 이 세상의 기록에서 사라져갈 때에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뭐야? 공술의 공수거라는 얘기죠. 공술에 빈손으로 와서 공수거 빈손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되는. 그러니까 이게 재물에 대한 집착의 허망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요걸 드러내는 말이고요. 자 그런데 살다 보니 이것저것 내 몫이 생기게 되었다. 물론 일상에 소용되는 물건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꼭 기묘한 것들만일까? 살펴볼수록 없어도 좋을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소유력이 앞서면, 소유력이 크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물건에 집착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라고 돼 있죠.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요, 물건에 우리가 그래서 집착하게 되면요, 결국은 여기에 대한 집착 때문에 되레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사람이, 인간이 구속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소유의 역설이라고 얘기해요. 역설법 할 때 그 역설이에요. 자, 계속 보시면요.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흔히 자랑거리로 되어 있지만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나는 지난해 여름까지 이름 있는 난초 2분을 정성스레 정말 정성을 다해 길렀었다. 3년 전 거처를 지금의 다래원으로 옮겨왔을 때, 다래원이라고 하는 남자의 이름이에요. 옮겨왔을 때 어떤 스님이 우리 방으로 보내준 것이다.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는 나하고 그 애들뿐이었다. 그 애들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였고요. 의인화가 일어났죠. 이 표현을 통해서 애정이 드러나죠. 그만큼 신경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 애들을 위해,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그 애들을 위해 관계서적을 구해다 읽었고 그 애들의 건강을 위해 하이포넥스인가 하는 비료를 구해오기도 했다. 지금은 구하기 쉬운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1970년대에 쓴 거거든요. 1970년대에는 이거 구하기 되게 힘든 그 비료였어요. 액상으로 되어 있고요. 혹시 보지 않았나요? 난초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노란색 물 같은 거 이렇게 병 조그마한 거 해가지고 꽂혀 있는 거 거꾸로. 주사 같은 거. 그거예요, 그거. 됐나요? 지금은 되게 구하기 쉬운데 옛날엔 구하기 힘들었어요. 자, 이것을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주어야 했고 겨울에는 그 애들을 위해 실내 온도를 높이곤 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정성과 애정이 드러나죠. 스님 되기 전에 부모한테 이렇게 정성을 다했으면 효자 소리 들었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계속 보시면요. 이런 정성을 일찍이 부모에게 바쳤다라면 아마 효자 소리를 듣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듯 애지중지 가꾼 보람으로 이름 보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두빛 꽃을 피워 나를 설레게 했고 잎은 초승달처럼 항상 항시 청청했었다. 우리 다리원을 찾아온 사람마다 싱싱한 난초를 보고 한결같이 좋아라 했다. 지난해 여름 장마가 갠 어느 날 봉선사로 운호도사를 뵈러 간 일이 있었다. 한낮이 되자 장마에 갇혔던 한낮이 되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한낮이 되자 장마에 갇혔던 햇볕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앞 개울물 소리에 어울려 숲속에서는 매미들이 있는 대로 목청을 돋우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난초에 대한 집착이 지금 마음속에 안 나타날 때 집착을 느끼지 않았을 때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뭐다 편안해요. 편안함. 이런 심리 상태였습니다. 자, 아차, 이때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운 것이었다. 모처럼 보인 찬란한 햇볕이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모처럼 보인 찬란한 햇볕이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집착 때문에 괴로운 심리 상태로 바뀐 거야. 됐나요? 됐죠? 네.
자, 뜨거운 햇볕에 늘어져 있을 난초 잎이 눈에 어른거려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허둥지둥 그 길로 돌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잎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안타까워하며 샘물을 길어다 죽여주고 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나온 것 같았다.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여기 주역었고요. 이게 글쓴이의 깨달음이야. 되네. 예. 그러니까 이거야. 소유를 하게 되면요, 뭐 하게 된다고? 집착을 하게 되고요. 집착을 하게 되면 부자유스러워지고요. 되네.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긴다는 얘기야? 괴로움이 생긴다는 얘기야. 되네. 사람관계도 마찬가지래요. 사람관계도.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서 이렇게 오은영 박사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 그런 심리상담가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애가 내 맘 같지 않게 행동해요. 어떡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엄마들이 막 상담을 요구할 때가 있대요. 그러면 어머님께서 원하는 대로 걔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 아이하고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해라라고 얘기해요. 왜? 그 아이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고 뭐다? 그 아이는 별개의 또 다른 개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때는. 그래서 그 아이가 내 맘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라? 내 새끼가, 저 새끼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내 맘대로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래요. 그러면서 제 3자화 시켜놓고 보다 보면 쟤는 쟤 나는 나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의 집착이 덜어지면서 좀 괴로운 마음이 덜해진대요. 내 맘대로 안 돼도. 졸리구나! 졸면 안 돼. 알았지? 예. 졸면 목마 탈 거야. 아니면 무릎에 앉아서 수업할 거야. 알았지? 예. 나 좀 무거워. 앉으면 무릎 나갈 수도 있다. 못 걸어 다닐 수도 있어. 알았지? 예. 자, 계속 보시면요. 그렇다 나는 난초에 너무 집념해버린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난을 가꾸면서는 산철 승가의 유행기에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을 못했다. 밖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놓아야 했고 분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쳐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다 놔주시고요. 괴로움의 이게 구체적 내용이죠. 구체적 제시가 일어났다. 괴로움의 구체적 제시.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며칠 후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주었다. 화분을 안겨줬다는 얘기죠.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집착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아갈 듯한 여기 줄긋자 날아갈 듯한 홀가분한 해방감 여기 줄긋고요. 자유를 만끽하게 된 거죠. 자,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을 떠나보냈는데도 유정 뭐예요? 유정물 즉 난초입니다. 난초를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는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해방감이죠. 해방감 이것이 앞섰다.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그러니까 무소유를 실천해야겠다고 라는 얘기 정도가 되겠죠. 되나요? 하루에 한 가지씩 버린다. 무소유를 실천해야 되겠다. 이걸 실천 못했던 스님이 누구야? 풀소유. 풀소유예요? 해민 스님이죠. 야, 스님이 무슨 마세라티를 타고 다녀. 이게 뭐예요? 비싼 차. 스포츠카? 한 3, 4억 해요. 음. 그걸 소유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집이 남산이 보이는 복층짜리 집을 살아요. 오. 거기다가 무슨 명상 어플리케이션 개발한다고 자기 사무실도 있고요.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직원들도 다 못 쓰고 있냐면 맥북 쓰고 있어요. 맥북. 자기도 자기 전용 맥북 갖고 있고. 무슨 스님이 저 모양이냐고. 근데 걔가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할 때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댓글창에 난리가 난 거야. 지는 소유를 풀로 해놓고는 무슨 우리 보고 버리라고 그러냐고 말이 되냐고.
심지어 어떤 부동산 업자가 거기다 글 달아놨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지금 시가로 10몇억 한다 뭐 이러면서 다 달아놓은 거야. 대박인 거죠. CEO야 CEO. 그래가지고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나 혼자 산단가 거기 나왔을 거야 아마. 응?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한동안 잠수 탔었죠. 요새 다시 활동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강연비 비싸요. 강연 한 번 하면 거의 한 몇백에서 1,000만 원 정도 받아요. 말과 됐나요? 행동이 너무 다르네. 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잖아. 그러니까 잠수 타게 된 거지. 사람들이 욕을 해가지고.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계속 졸려. 자꾸 그럼 올라탄다 진짜. 자,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나를 통해 무소유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됐다고나 할까?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처럼 느껴진다.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처럼 느껴진다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투쟁해왔다는 얘기죠.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 전쟁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하는 거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국경 때문에 싸우는 것도 있어요. 되나요? 됐어요? 계속 보시면요. 자,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은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그래서 여자친구인데 뉴스 나오잖아 종종.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인데 전 여친이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칼로 찔러서 죽인 남자 나오고 막 이러잖아. 그게 다 소유하고 집착하고 그래서 그런 거야. 헤어졌으면 쿨하게 헤어져야지. 왜 질척거려. 그러니까 헤어진 여자 인스타 쫓아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잘못 눌러가지고 하트 눌렀다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애들 있어. 그 기록된 다음에 방문하면 기록된 다음에 뭐예요? 맞죠? 그 뭐 지우는 방법 해가지고 어떻게 지워요 해가지고 애들 막 물어보는 글 쫙 달려있더만. 선생님은요? 저는 인스타는 요새 분들이 많이 하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저는 다 졸업생들 그냥 인스타 들어가서 요새 뭐 하나 근황만 봐요. 그냥 보고 그냥 나와요. 말도 잘 안 걸어요. 좀 독특하면 많이 걸어요. 독특하면. 잘 됐으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애가 해외를 너무 자주 가. 네. 뭐지 얘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스포츠 뭐 이런 웨어 같은 거에 있는 모델 활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 협찬 받아서 가는 거야. 트레킹 같은 거, 막 네팔 같은데 트레킹 가는데 막 외국 애들하고 같이 팀 짜가지고 가더라고. 그 걔네 그 기획사에서 그렇게 그런데 넣어준 거야. 그럼 걔는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트레킹이 어떤 코스고 뭐 이런 거를 홍보를 해주는 거지. 야, 나이가 이제 25, 26밖에 안 됐는데 여자인데 텔레비전에도 나왔었어, 광고에서.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오! 하면서 놀래가지고 야, 쟤 나왔다 그러는데 우리 와이프는 봐도 모르더라고. 같이 이제 학원 이렇게 내가 할 때 옆에서 우리 와이프가 도와줬었거든. 그때 봤던 애인데 기억을 못 하더라고. 쟤 나왔었잖아 그랬더니 어쩌라고 그러면서 지나가더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뻐요? 이뻐요? 이쁘겠지. 남자들의 관심은 항상 이거야. 외모. 야, 나 소개팅 했다? 이뻐? 나중에 이제 야, 나 선 봤다? 이뻐? 나중 돼서 할아버지 돼가지고 노인정을 바꿨어. 나 이번에 노인정 바꿨어. 그러면서 얘기하면 아니 왜? 그 이번에 바꾼 노인정 할멈들이 고와? 그러면서 물어봐요. 다 똑같아요. 예뻐요. 예쁘니까 광고도 찍고. 예쁘니까 모델 하겠지. 그지?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에휴, 뭐하다 여기까지 왔냐. 자,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소유욕은 이해와 정비례 한다. 소유욕은 이해와 정비례 한다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해와 손해를 따지는 정도가 커지면 모두 커진다는 얘기야. 소유욕도 커져요.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소유욕도 작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제 동맹을 맺은 나라예요. 동맹 맺은 나라들이 오늘에는 맞서게 되는가 하면 서로 우르렁대는 나라끼리 친선사절을 교환하는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소유에 바탕을 둔 이해관계 때문이다. 만약 인간의 역사가 소유사에서 무소유사로 그 방향을 바꾼다면,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는 쪽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싸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주지 못해 싸운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간디는 또 이런 말도 하고 있다. 내게는 소유가 범죄처럼 된다 라고 돼 있죠.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그 밑에 이유가 나와요. 그가 무엇인가를 갖는다면 같은 물건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가질 수 있을 때 하나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자기 소유에 대해서 범죄처럼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물건은 한정돼 있어. 그지?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다 배고픈데 여기에 만약에 맛있는 덮밥이 한 그릇 딱 있어. 한 그릇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지금 3일을 굶었어. 혼자서 먹어야지만 배가 부르고 만족할 수가 있다고. 그럼 거의 대부분 어떻다? 자기가 먹으려고 한다고. 근데 봐봐, 내가 먹으면 니네 둘은 먹을 수 있어 없어? 못 먹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먹음으로 해서 한정된 재화를 내가 가졌잖아. 나머지 사람들은 못 갖게 하잖아. 그러니까 난 너네한테 죄를 짓는 거야. 이해됐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한정된 재화를 내가 소유했을 때 남은 못 갖기 때문에. 이해되니? 됐어?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나가서 뭐 캔커피라도 먹든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추워? 일로 하면 안 추워. 여기 앉아. 잠길 거. 자, 어쨌든 빨리 이동하시고 계속 봅시다. 자, 우리들의 소유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까지도 돌아볼 새 없이 들뜬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홀홀히 떠나갈 것이다. 하고 많은 물량일지라도 하고 많은 물건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줄거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소유를 했을 때, 무소유를 실현했을 때만 어떻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무소유의 영리라고 얘기해요. 역설적 이치란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진리다. 자,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글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되나요? 예. 네. 주제는 뭘까요? 주제는 무소유의 의미에 대한 성찰. 이 정도 되겠죠? 됐나요? 네. 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경험 제시하고 깨달음 제시하죠. 경험 깨달음 나타나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의 말 인용했었고, 어록 인용했고. 됐나요? 이런 것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됐니? 됐어? 네. 에이, 졸려라. 아이고 졸려라.